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한 해가 또 그렇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긋지긋한 2023년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는 바닥을 찍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는 성실한 민족입니다. 우리 2024년 정말 세계가 어지러워도 우리나라가 어지러워도 우리 정말 큰 마음 갖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이 박스경제 TV 부동산 고민과 함께 역시 2024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해드리고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우려, 걱정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공부도 좋지만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면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좋고 또 가격 많이 오를까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개발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를 그동안 규제로 묶어놨다면 규제를 묶어놓으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풀어야 될 것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풀면 또 가격 오릅니다. 그러기 이전에 공급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동안 기존 정부들은 공급 정책보다는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면 이번 정부는 개발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게 규제 풀어가면서 세운 전략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신년사에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작년에도 원목동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급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나올 예정인 역세권 재개발 촉진 및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경제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좀 제가 연구해 보고 한번 그 자리를 두 군데를 좀 콕 집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2024년에는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하라. 추천 지역 두 곳은 이렇게 씁니다. 두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곳만 얘기하고요. 방송 시청 계속 해주시면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한 곳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세권 투자인가? 이게 중요하죠. 역세권 재개발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역세권 개발 좋은 줄 압니다. 역세권은 아무런 투자에 대한 견해가 없고 공부를 안 해도 역세권 좋은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역세권 투자하려면 비쌉니다. 그런데 역세권 투자를 그래도 비싸더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살기 좋고 그리고 또 어디 다니기 좋고 또 역세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것도 역세권으로 움직이는 것도 편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만큼 고밀도 압축 개발된 지역들이고 또 차량 정체가 많아서 그만큼 또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역세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딱 두 군데 필요하죠. 역세권 아파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가까운 곳 좋아합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비싸죠? 너무 비싼 거 살려고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또 살려고 하는 게 역세권 아닙니까? 다른 데 다 떨어지더라도 역세권은 잘 안 떨어지죠. 남들 먼저 오를 때 남들 안 오를 때 역세권 먼저 오르고 그 다음 다른 지역 오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재개발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배신하지 않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도 이미 아파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도 역세권 아파트의 선호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 지어도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도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하는 방식이 대여섯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등등 그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역세권 아파트는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하는데요. 여기에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는데 아파트를 재개발로 노후 주거지를 없애서 재개발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1이 오른다고 한다면 재개발 방식으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면 그 2배, 3배도 오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좀 주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올해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투자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세권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은 차가 덜 다니고 역세권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여러 대인 집을 보면은요, 교통이 안 좋은 집들이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벗어난 지역이면서 좋은 주거 지역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맞벌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 그리고 남편도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크면 또 직장을 가게 되죠. 그럼 또 차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역세권이 잘 돼 있고 직장이 가까우면 아버지 차를 아내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또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차를 또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하나만 대고 온 가족이 공유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라든가 좀 멀리 계신 분들 직장이 한쪽은 충무로 한쪽은 강서구 한쪽은 잠실 이러다 보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차가 각각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서울도 심하겠지만 더 심한 지역은 서울에서 좀 벗어났거나 서울에 안에 있더라도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안 좋은 지역들이 주차난이 더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 시에는 이러한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용적률을 더 높여서 완화시켜서 많이 살게 하고 층고를 완화해서 많이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서로 많이 모여 살게 하고 또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해서 아파트와 상가들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주거의 편의성, 이동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이런 것들은 재개발을 할 때 최고의 생산성 그리고 최고의 사업성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역세권 재개발을 찾지요. 무엇보다도 시프트가 아니고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신속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의 아파트 지어지는 것들을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어디가 지어지는지 안 보이죠?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팍스뉴 TV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어떤 조건들과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타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올 1월 정책 공약 하나가 올 1월에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을 그동안은 공공주택 시프트로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분양형으로 나누면 분양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역세권 시프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만약 용적률을 200%짜리를 400% 줘가지고 200%를 더 준다고 한다면 100%는 시프트 영구 임대 아파트를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게 또 발상의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누명으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나누명 아파트가 뭐죠? 우리 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그리고 저금리 대출로 물 1.3에서 3%밖에 안 되는 저금리 대출로 어떤 일정한 조건만 맞는다고 한다면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만 의무적으로 살고 5년 거주 후에 매각을 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되면은 70%를 분양자가 그 늘어난 차익을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건 각 지역과 또 이 분양하는 주택마다 조건과 틀리다. 어떤 지역은 1년 거주한 사람 또는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누면 주택 공급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새 집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나누면 주택 공급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에 나누면 주택 공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동안 나누면 주택 공급은 어디죠? 별로 인기도 없고 가고 싶지 않은 동네 뭐 3기 뭐 이런 동네 주택지 개발해가지고 서울 바깥에서만 공급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서울에는 땅이 없다 보니까 역세권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즉 평균 기준 용적률이 200%짜리다 한다면 500% 주어서 150%는 주민들이 갖게 하고 그리고 150%는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모두가 분양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연구임대주택 등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꺼리낌이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분양을 받아서 100% 분양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고요. 요즘 청년들 내 집 마련 정말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을 역세권 좋은데 하고 싶잖아요. 또 내 집도 자금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저리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 저리로 빌려준다 하니까 받아서 해볼만 하겠죠. 왜? 5년만 지나면 목돈, 역세권이면 목돈, 큰돈 버는 거 확실히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세권 시프트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나누면 주택 공급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역세권에 계신 주택과 빌라 이런 노후 주거지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박장대소하면서 환영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박장대소한다고 무조건 구역 지정 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느 정도 노후도가 돼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노후도라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재개발 예정지 조건은 첫 번째 노후도입니다. 역세권은 일단 노후도가 60%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57%, 신속통합기획은 75%가 넘어야 됩니다. 이걸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역세권 개발을 한다면 60%만 돼도 충분히 갈 수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시프트는 장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약간의 불만을 표시한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눔형 주택 공급을 통해서 모두가 일반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는 확연히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지렁이길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이 지렁이길이 뭐냐면 역세권은 너무너무 인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신축업자들이 들어가서 지어대는데요. 지렁이길이 있는 곳은 덤프트럭도 아니면은 레미콘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렁이길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후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지역은 반드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노후도가 너무 지나치면 주민이 할렘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으로는 저는 답심리역 아시죠? 답심리역 일대로 볼 수가 있는데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심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답심리역과 용담역 여기가 역과 역 사이가 무려 역 2호선 여기 보시면은 2호선과 자,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5호선 답심리역과 용담역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별표 치는 지역이 용담역과 답심역인데요. 먼저 성수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강에 강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 있습니다. 도심이 있습니다.
도심과 접근성 좋죠. 성수동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및 해가지고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준공업 지역이죠.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한양대 있습니다. 사근동 개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청량리역 있습니다. 요즘 청량리역 많이 뜨고 있죠. 시립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군자역, 밑에 건대 있고요. 위치장으로 요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그동안 노후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는 좋으나 학군 형성이 안 됐던 부분들 있죠. 그런데 이 일대가 전농 1동에서부터 전농 뉴타운 들어서 아파트 들어서고 크레시티 레미안 2부 들어와 있죠. 사근동 위쪽으로 마장역 쪽에 지금 현재 재개발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성수동 지금 현재 많은 업무시설 들어오고 있고 가격 급격히 올라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고 도심 일자리 굉장히 많이 있죠. 상업 및 업무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답신리는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서 배후 주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바로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가 450m입니다.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 한 역에서부터 250m가 1차 역세권, 답심리역으로부터 250m가 250m가 겹치죠. 450m밖에 안 되니까 반경 250m 겹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모두 역세권이죠. 과연 그러면 이 지역의 노후도 그다음에 이 지역의 가격 성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난 12월 13일에 청약홈에 가서 발표한 거 보시면 여기 청계 리버뷰 자이가 청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쟁률이 49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뷰 자이가 경쟁률이 인근 재개발 분양가를 볼 수 있는데 45.9대 1입니다. 서울에 지난 12월 이 불경기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45.9대 1입니다. 거의 46대 1 정도면 그것도 1순위야 완판 봤다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1제곱미터 25평형이 10억 1,380만 원의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45.9였습니다. 그리고 106제곱미터형 32평형이 12억 4천원, 약 12억 5천만 원이었는데 분양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입주 후에 20에서 30%만 올라가더라도 가격은 17억, 15억은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근 지역의 재개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청계 리버뷰 자이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용답 1구역 재개발 예정지고 여기가 용답 2구역 재개발 지역 예정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노후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노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는요, 저희가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다 계산해 주는데요. 여기가 바로 용답 1구역의 예상지이고 가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현장 가서 보시면 추진위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노후도를 보면은요, 노후도가 지금 현재 90.52%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아타운은 57% 충족되면 되고 역세권 시프트 개발은 60%,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은 75%의 노후도만 되는데 무려 90.52%입니다. 이런 지역에 신축 다세대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신축이라고 여기 파란 것들이 신축인데 이건 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는 거죠. 항상 지역 평균 노후도가 중요하니까요. 지금 현재 지역 평균 노후도가 90%가 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 1월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역세권 개발하겠구나, 주민들이 반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신속통합기획은 그럼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요,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노후도가 약 92%가 나오고요. 노후도가 그 다음 신속통합기획
신속 통합 계획으로 갈 경우에 조건으로 가더라도 90.52%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도를 갖고 있고 아마 1월에 적세권 재개발 완화하고 나누명 주택 공급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투자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주거하고 있다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투자이든 자녀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하든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이제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이 결혼해서 아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좋은 아파트, 좋은 위치 살게 해주려면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한 번 정도 평생 아파트만 투자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쯤은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서 꼭 성공하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